원리탐구학원 원장 최경호입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이제 학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 요즘에 새로 생긴 KJO, 그다음에 영재원 뭐 이런 건데 오늘은 그 부분은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원리탐구하고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원리탐구 다음은 SFP 그다음 해야 될 게 지금 심화 과정에서 KJO에서 많이 했던 주니어 수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주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KJMO라든가 그다음에 나와 있는 그 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나 학생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합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오셔서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원리탐구를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수능 만점 애들하고 전국적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좀 애들이 많이 그러는데 아재 교육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것, 숫자에 관한 것도 많이 하는데 가장 정답률이 높아하는 게 뭐냐면 숫자 중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정답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모르시고 걱정인데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정답률이 높았는데 가장 쉬운 숫자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은 애들은 그거 금방 맞춥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거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내가 바꿔주고 왔습니다. 저쪽 돌리면서 요렇게 바꿔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왔더니요. 아직도 모르신 분도 계세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리탐구를 할 때 애들한테 그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선 들어올 때 저희들 중상위권이라는 얘기는 테스트를 일단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원리탐구하고 이제 퍼즐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선 재밌어야 되는데 애들 학생들이 뭐 재밌다고 하는 학생들을 손들어 그러면 저학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에 대한 건데 주로 이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게 하는데 이때 제가 이 얘기는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이거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거 다 2+2가 뭐겠습니까? 어머님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예 던지 이 상품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여기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좀 틀어주시면 될게요. 이거 뭐겠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네. 이거 여기는 뭐 정답률이 0%입니다. 근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이렇게 해요. 상당히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제입니다. 1+1 뭐냐면 피곤함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한데 애들이요. 진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팔운동. 오늘 할 주제가 이제 그거거든요. 너무 팔운동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보기에 굉장히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번에도 KJ가 떨어져, 뭐 교대도 떨어져, 이거 저 뭐 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 이걸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제가 꿈에 도전하나 이렇게 하는데 꿈에 도전하자 이거는 애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심각한 걸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장 엉뚱한 얘기 중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웃었던 게 애들이
영재고 제가 한 3, 4년 전에 영재고 데뷔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애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농담을 많이 걸어오면서 선생님 수학 얘기 아세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 처음 듣는 얘기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그럴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여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모르겠다는 게 이 참여 알아주세요. 이렇게 발장면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그때 제가 자꾸 당하면 다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한테 이제 이거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두 얘기 아세요? 그래서 그때 녹을 때 몰랐었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니까. 그럴 만도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이 자꾸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지 몸이니까. 쭉 가다가 이제 이 녀석이 서울영대 합격한 학생인데 이 녀석이 자꾸 말을 걸어오는데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한 얘기가 선생님 만두 얘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나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일이 하나 그런데 하여튼 애들은 굉장히 심각한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심각하지 않는데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심각해도 안 되거든요. 여기 꿈의 도전은 이거 애들 얘기하면 에이 이거 싫어해요. 근데 이거 왜 써놨느냐면 어머님들 때문에 써놨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엄마도 이걸 좋아하거든. 내가 써놓는다. 근데 너희들은 뭘 좋아하느냐 그러거든요. 뭘 좋아하냐면 뭘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바꿉니다 제가. 뭘 좋아할까요? 아주 간단한 거. 제가 얘기하는 거 답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겁니다. 이렇게 놀자는데요. 이게 지금 애들이 이렇게 가문이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놀자는 모두 궁극적인 사람의 목적일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목적인데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 뭐 이게 좋은 직장을 뭐 얻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는 시간, 즉 여가 시간을 많이 갖자는 거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들은요 계속 문제 막 많이 풀고 이렇게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이 지금 얘기하는 원리탐구라든가 퍼즐 이쪽에서 하면서 시간이 그때 남게 하자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푼 다음에 놀자보다는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이겁니다. 근데 애들 계속 저하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놀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뭐 안 되겠는데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을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나 이런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걸 풀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합격률이 높다든가 합격률보다 지금 합격생이 더 많은 이유들이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애들하고 잘 공감을 해야 되고 짧은 시간 내에 그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쪽을 향해서 항상 간다고 항상 처음 원리탐구 시작할 때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농담부터 쭉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들한테 쓰는 얘기를 여기까지 그것도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들 이게 이제 그 학원 그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 보면 이게 교육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실명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자주 보여주는 게 여기잖아요. 2010년도에 보면 지금은 이제 내렸는데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 있는 자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 있는데 여기 이름 없는 애들 종합시험을 안 봤던 학생들 엄마들 빼달라고 안 빼죠. 어머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합격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을 실명을 쓰게 안 해주실 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요 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합격하는 순간 바로 변해요. 뭐 이따 뭐 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여기 안에 들어있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체계도인데 저희들이 여기는 심화 과정 원리탐구를 주로 교과 심화 과정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 것이냐 이런 그 얘기가 들려 있는데요. 먼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입 테스트를 봅니다. 신입 테스트 두 가지를 보는데 수학적 참여과 교과 과정 두 개를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퍼즐을 할 것인지
원리탐구 이 과정에서 뭘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리탐구 활동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쪽 영역하고 주 녀석 이쪽 영역을 주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 KJMO라든가 이런 영재교육으로 중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저희들이 낼 수 있었던 것들도 이런 것들을 그 순서가 있어요. 공부하는 순서가.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파운동 많이 하고 시간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책 시간별 학년별로 좀 되어 있는 거죠. 우선 여기 보면은 2020학년도 고대 이제 그 합격생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왜 써놨냐면요. 우선 2020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 11명 합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이 2명, 과학이 9명인데 여기 교대만 있습니다. 아직 그 서울대를 아직 그 연대하고 한양대를 아직 발표가 좀 안 돼서 일단 교대만 지금 해놓은 거고요. 23명인데 여기 있는 7 플러스 1이 뭐냐면 한 명은 저희 과학 수업만 들었고 이제 합격한 뒤로 원리 타고 이제 들어오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놨고 엄마들이 이따금씩 항의를 하세요. 항의를 하시는 엄마들이 혹시 4학년 어머니 무슨 적이죠? 많지 않으셨네. 저희 4학년 어머님들이 굉장히 드셉니다.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시비를 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명은 그 3차 면접에 온 학생이에요. 한 명은 여기도 과학만 들은 학생. 여기 나온 소프트도 여기도 그 한 명은 과학만 들은 학생. 이렇게 해서 면접만 들은 학생들이 뭐냐면 애들이 이따금씩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제 이름 없어? 그래서 왜 너 늦게 들어갔잖아. 아 그래도 이름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엄마들은 왜 이름 넣냐 엄마들 항의를 하는데 애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 막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애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입장들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름을 왜 정확하게 안 써놓냐고 막 따지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 보면 다 이름을 좀 써놨잖아요. 근데 얼마 전 한 몇 달 전에는 이름을 실명으로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와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조언 비슷하게 항의를 하시는 분이 동그라미 하나만 쳐도 모르지 않습니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와서 너 이런 점수가 높은 데 있으면 괜찮은데 밑에 있으면 밑에 꼴등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신대요. 그런 얘기 좀 방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 25명이 나오는 이 자세한 얘기는요 화요일 날 드릴 거거든요. 여기 25명은 여기 이제 금상이 없자고 내가 뭐 써놓은 게 있는데 다 지워져 버렸는데 여기 금상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 금상 얘기도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 금상을 타면은 5만 원 상금을 주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수학에서 합격을 하면 상금을 주겠다 이 얘기를 또 안 할까?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또 다 떨어지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애들이 그때 워낙 수학 잘하는 애 저희 학원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한다는 게 애들이 안 돼요. 이거 해야 된대요. 그럼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주머니 사정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워낙 자기들이 다 합격할 것 같았나 봐요.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선생님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좀 돈을 내주면 어떻게 되냐? 근데 며칠 전에 그 얘기가 아주 화제되면서 보니까 그 골프 치다가 하는데 그럼 네가 좀 내주면 어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그 전에 했어요. 그럼 네가 좀 내줄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8명인데 여기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2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숫자도 이제 많이 늘었을 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요 제가 확인한 것만 있습니다. 엄마도 전화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좀 서운하죠. 그때 좀 서운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된 것만. 확인되지 않는 건 아마 이 과학 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은 거의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 합격하기가요 서울대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 4, 5학년이 되잖아요. 그 중에 3, 4, 5학년 중에서 수학은 40명을 뽑아요.
물론 이제 6학년들은 20명 뽑는데 그게 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거 하라고 하면 다른 거 못 하겠네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내가 지금 뭐 써놨는데 다. 여기서 보면 저희 이제 KJMO가 25명인데 저희들 이제 금상이 없는 이유는 순수하게 KJMO 대상으로 그 애들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학년들도 보면은 주로 4학년들 위주로 했었어요. 합격생도 제일 많잖아요. 뭐 학년 높은 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KMO 했던 애들은 딱 한 명? 이 학생만 KMO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한번 하겠다 그래요. 이 한 명 이외에는 KMO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상이 없죠. 그리고 이거 할 때 내가 할머니들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100점짜리가 많다는 소문이 쫙 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요? 100점짜리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머님들이 우아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맞히는데 딱 한 명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 중에 애들이 풀지 못할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못 푼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풀어서 올려놓을까 하나 놔뒀는데 그 문제 좀 뒤에 가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애들이 노동으로 맞췄나 봐요. 안 찍었던 거. 그런 문제가 있어. 여기서 보시면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이 학생을 위주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 시간에 그 화요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이 학생이 전형적인 제가 제일 바라는 학생입니다. 5학년 때 합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수학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이 학생은 어머니 왜 여기다 성에다 동그라미 쳤냐면요. 특이한 성이어서 이것만 빼주면 안 되겠어요. 이거 바로 알아요. 이 성만 쓰면 이거 알아보니까 이것만 빼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뺀 거고요. 하여튼 여기 보시면 4학년 때 아까 보십시오. 4학년 때 합격자가 이번 더 많을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신 분만 4학년들 여기인데 이 어머님들이 동그라미를 내가 다 여기 동그라미 다 쳐놨잖아요. 이유가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은 왜 안 썼냐고 항의를 하는데 엄마들은 왜 해놨냐고. 어디도 다녔다고 어디도 여러 군데 다니니까 막 여기저기 쓰려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한테 수업을 꽤 오랫동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오셨을 때 이름 써도 되겠습니까? 네 해놓고 바로 바뀌시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3학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이 KJM에서 3명이 3학년 학교인데 어머님도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다 합격할 것 같다. 그런데 그 학생도 특이한 점이 그때 시험 대비하느라고 원리탐구를 안 했습니다. 3학년들이.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목적이 있으면 그걸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 때문에 일단은 앞에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탐구를 하자. 그런데 안 들었더니 3명이 다 떨어졌는데 한 명은 됐었어요. 원래 그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 학생이 나는 어머님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행이다고 한편 생각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다 3학년들이 있는데 올해만 딱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자꾸 5학년 때 합격하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빨리 합격한다고 해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합격한 거 더 힘들 뿐만이 아니고 빨리 합격한 학생들은 만들어진 것보다는 타고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연계성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따가 좀 뒤쪽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만약 여기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거의 서울대 가려고 생각하면은 거의 이거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 애들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다시 시험인데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건 안 되고 그걸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지금 3년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 동안 해서 이 수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거의 이게 보장된 학생들입니다. 제가 그 10년 이전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합격했던 애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외국에 가든가 서울대 합격했든가 아니면 자기 목적에 의해서 카이스트로 갔든가 이런 경우. 그런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 식쓰기입니다. 식쓰기가 안 된 학생들은 계속 퇴보를 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내가 작년에는 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가 안 쓰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4학년인데 가다가 계속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안 차, 이게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5학년 때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요일에 말씀드리고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여기 제가 얘기하면 너무 막 많이 지나가지고요. 내가 또 또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밑에는 이름을 거의 써놨어요. 저학년 3학년들이나 저학년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생긴 거잖아요. 물론 올해 초에도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다행히도 3학년들이 합격을 많이 했었어요. 보시면 3학년들이 여기도 3학년 잘못 쓰는데요. 여기도 3학년이다. 하나, 둘, 셋, 넷, 3학년. 이게 3학년들이 저희 학원을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내년에 4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합격이 많은 게 여기보다 일주일 좀 늦었어요. 2번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수학 떨어진 학생이 여기까지 합격했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 간다 해가지고 또 떨어지긴 했습니다. 공부는 또 미뤄야 되겠네요.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오늘은 주로 이제 퍼즐 일부, 주니어 수학 그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다 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요. 시간이 또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날새기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원리탐구 저희 학원의 특징은 우선 제일 먼저 있는 게 원리탐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학적 사고 시스템, 이론, 과정 분류, 서술형,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이쪽이 상당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은 전부 다 제가 했던 수업들은 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찍은 거 수업하는 영상이 다 찍어 있어서 혹시라도 수업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칠판을 하잖아요. 이 전자칠판이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빠짐없이 이렇게 다 이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아마 조금 과장하자면 한 반 정도 시간이 적어지고 어떤 어머님도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수업이 3시간 정도면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수업을 직접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테스트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일부러 그래요. 선생님 홀랑 뭐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뒤에 이제 그 조교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간 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전부 제가 다 서술을 다 그 시험지 보고 전부 다 체크를 다 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은 한 6시쯤 되거든요. 몇 시간 동안 다 이제 조교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과정을 얼마나 잘 쓰는 건지 보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 내용만 하더라도 다른 학원에 거의 2배는 될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분량을 한 1시간 반 정도에 할 수 있는 게 이 전자칠판이에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뭐 채점이라든가 특히 애들 공부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또 책으로서는 스토리텔링이나 수업, 소설, 그리고 계산식 수업 방식은 원리탐구가 끝나면 대부분 정규반에서는 공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시험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가 항상 있고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서 이렇게 주니어 수학이 있는데 저학년 때 아마 원리탐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마 심화 학습이 아닌가. 그게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나서 어려운 문제 직접 풀어야 되니까 풀고 그 어려운 문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 KJM라든가 교대 같은 경우에도 교대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면접을 이렇게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면접 개인적으로만 했는데 올해는 면접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커요. 세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이 10문제 중에 수학 얘기잖아요. 10문제 중에 3문제를 못 푼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3문제 푼 학생 중에서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동점자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면접 동점자 테스트가 나왔어요. 저도 그런 촉은 금방 있거든요. 딱 보고 올해는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많이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원리탐구인데 오늘은 주제가 원리탐구니까 여기 보면은 저학년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면 원리탐구를 할 수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특히 저학년 여기가 지금 이 윗부분이 중학교 과정, 밑에 부분이 초등학교 과정인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설명 그 테스트를 보고 이 어디를 먼저 결정할 것인가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어머님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는 뭐 여기를 뭐 받았다는데 나는 왜 여기 하는 이거요. 기껏 해야 길어야 2개월이거든요. 아니면 1개월이면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이 굉장한 마음 변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계속 어려워요, 문제가. 쉬움부터 하면 계속 애들이 쉽게 보이거든요. 그 2개월 차이기도 하고 제가 보면 대부분 알아요.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들어뒀던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 바로 그 코앞에 닥쳐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짐을 받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단원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제가 아버님, 어머님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애들이 쉽게 가면 계속 쉽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는 게 앞에서 밑에서부터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퍼즐을 보면 퍼즐하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기성이 덜 하잖아요. 저는 퍼즐을 만들 때 이 퍼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소인수분에 애들 이렇게 퍼즐 쭉 만들려고 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속에다 이렇게 제가 넣어놓으면서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위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그럼 또 계속 쉽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져요, 이제. 그럴 경우 계속 어렵습니다, 이제.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발 어머님들 이렇게 설명할 때 아니면 제가 많이 지금 부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기시다 보면 이제 탈이 납니다. 그거 길지 않거든요. 어머님 생각에는 이거 학원에서 이거 밑에부터 들어야 되고 이게 수입이 좀 좋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애들을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이제 그 테스트가 낮아가지고 원리 탐구를 못 들을 수 있는 한 5학년, 6학년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머니들한테 얘는 사실 들어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일 밑에서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 꽤 많습니다. 제일 밑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1학년도 있거든요. 1학년도 같이 해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것 원리 1까지 가면서 이번에 여행 가느라 연계교육원을 시험을 안 봤는데 그런 학생들이 밑에서 쭉 그 학생이 그때 5학년 말에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근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제일 높은 단까지 오는데 원리 2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종합적으로 아직 안 본 상태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6학년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거의 90점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들이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요. 여기 초등학교 부분, 중학교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은 밑에 단계 3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시험 대회에서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조합입니다. 이번에도 변별리고 또 작년에도 조합, 올해도 조합 부분에서 18번을 푸는 학생과 아닌 학생들이 어머님 그런 전화를 해왔어요. 발표 한 2시간쯤 남겨놓고 전화 오셨어요. 혹시 무슨 다른 소식들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점자 시험을 나는 얘들하고 여러 학생들이 전화를 해보잖아요. 아니면 문자가 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였을 때 전화 왔을 때 18번을 내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18번 풀었느냐? 그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풀었대요. 그러면 너는 합격이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불안해하시길래 그때요 내가 물어보니까 누구는 그 문제를 풀어서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럼 기대를 할게요. 그러더니 바로 합격 문자가 왔더라고요. 2시간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 부분은 또 자꾸 제일 미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세히 그때 얘기하고 그리고 기하하고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시험 교대라든가 시험 대비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원리탐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먼저 수학적 사고 시스템의 이론 확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문제가 수학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요즘 교재에는 좀 덜 하긴 하는데 딱 보면은 아 이게 수학에서 뭐 4개, 5개 분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막 헤매고 있는 막 대부분 뭐냐 막 문제 막 이렇게 뭐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특히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예요. 실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들이 이번에 좀 덜 나오긴 했지만 그 분석 부분을 뭐 다음 시간에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러려면 이론들을 이론이랑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주는 게 이제 원리 탐구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부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식 쓰는 거거든요. 그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식을 써야 되는데 그 식을 쓰는 이 단계는 어머님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이 녀석이 처음에는 머리는 좋은데 식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애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영감님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 할아버지 살아계신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1%의 영감과 99%의 그 노력이 있는데 1% 없어지면은 너는 바로 이게 영재성 사라져버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게 어디냐면 식습입니다.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그 교대에서 면접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식쓰기는 수학식도 있지만 뭐 그런 내용들에 보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서 보면 다 설명을 쓰는 겁니다. 내용을. 수학은 좀 덜하긴 하지만 이번에 식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식을 쓰지 않으면 영재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과정 중심에서 이 영재성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식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죠. 이거.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풀이 어머님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 될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보면 막 식도 안 쓰고 답만 막 쓰다가 이게 안 맞으면 빠꾸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옛날 엄청 오래된 문제 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애들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쁜 방식으로 푸는지 좋은 방식으로 푸는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식을 통해서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문제 하나를 푸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를 푸는데 급급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방식으로 풀면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아까 이제 정확과 신속한 계산과 풀이 되는데 물음표를 해놨던 거 뭐냐면 애들이 이제 목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풀이 하면은 그리고 뭐 할래? 그러면 애들이 그래 놀아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으로 계속 그 풀이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있느냐 이걸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문제를 문제는 수백 문제, 수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어디서 다 맞아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똑같은 문제가 100% 똑같은 문제 나왔었고 한 95% 똑같은 문제가 2문제 나와서 근데 그거는요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쩌다 보니까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우리 작년에보다 올해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였는데 올해가 더 많죠. 학교 문제. 근데 그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얘는 도장 찍으려 올해 도장 찍으려 한 명 있었어요. 아까 그 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다가 그 얘기거든요. 5학년에. 그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데 특히 정확하고 신속한 여기 나오면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 떨어집니다. 우선 정확성이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을 많이 빠르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 풀고 그리고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때 가득 차는 한 60, 거의 다 한 60 몇 명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시간 안배에 관한 부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도 또 30시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다 보면 다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오늘은 주로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애들이 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래요.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저 어떻게 쉽게 풀까? 이따가 문제 풀이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위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원리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수강 후에 끝나고 나서 정규만 배정을 했는데 요즘에 어머님들이 너무 마음이 바쁘십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아니 저기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요? 한 달은 한 달이나 두 달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것만 하고 있지. 그래서 요즘에는 동시 배정을 하는데 일부 오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 탐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어려운 문제 쉽게 풀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심한 과정 못 푸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규 동시 배정을 중기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SMP는 주로 영재원 대입인데 올해는 이쪽에서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걸 하지 않더라도 영재고 쪽에는 대부분이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재원과 영재고는 거의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재고를 대비를 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것은 자사고를 없앤다는 얘기, 영재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재고를 없애는 순간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재고를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쪽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여서 만약 설령 여기서 그 출제 경향이 맞지 않더라도 이 위에 있는 영재고 대비를 위해서도 현실과 연관된 이런 문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스토리텔링 형태로 그동안 제가 홍익천 학생하고 설명했던 그때부터 했던 소설 읽기 부분을 했는데, 소설 읽기 저는 한다음 같이 해요. 우리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면서 같이 풀고 거기 문제를 다 만들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외부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보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나? 이렇게. 근데 애들은 신통하게 잘 풉니다. 그 이제 바탕이 원리탐구 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퍼즐도 많이 들어있고 그동안 있었던 책들을 다 읽을 거리에다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수학책을 읽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니어 수학인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쪽에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KJMO잖아요. 주니어 그 KJMO 제2자가 주니어 수학이라서 KJMO에서 주니어 수학하고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 KMO라도 영재고 대비할 때는 도전 시리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이제 뭐냐 원리탐구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온 걸 실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탐구를 이해를 하지가 안 되면 이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설명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리탐구를 통해서 아니면 동시에 원리탐구를 듣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시험은 원리탐구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도 시험이 더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영재교육원이라든가 KJMO 할 때 이 문제들 주로 이제 KJMO 할 때 많이 쓰였는데 이 KJMO 내용들이 영재교육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많아요. 그리고 최상위 내신 대비해서 최상위 문제인데 요즘에 이 정도 어려운 문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두 문제씩 나오죠.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대비해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있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쟤는 기본 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차차 가다 보면 최상위권에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그리고 이 책 뒤에는 전부 다 사고력 퀴즈도 있고요, 퍼즐 생활 속에서 읽을 거리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뒤에 읽을 거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또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11월 저학년들이 있으면 11월 21일 목요일 날 제가 이 퍼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내가 퍼즐도 만드느라고 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다 할애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그래요. 제가 퍼즐병 걸렸다고. 퍼즐 계속 하자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제가 원리탐구로요. 원리탐구 책도 이제 어머님도 안 믿으실까봐 수십 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백 번 바꿨습니다. 맨날 하다가 생각 안 나면 이따가 여기서 쓰거든요. 그냥 설명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여기 써요. 산에 올라가다도 잊어버릴까봐 내가 메모를 써놨다가 다시 와서 또 바꾸고 이렇게 순서라든가 공부하는 순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애들한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어서 애들 수업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내가 바꾸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저학년들의 공부 방법인데 그냥 퍼즐이 아닙니다. 어떤 퍼즐이냐면 여기 나오는 수학 관련 수학 내용과 설명에 대해서 그 과정이 맞아. 여기 뭐 1단원에 관한 1단원, 2단원 저기하고 맞춰 있어요. 같이 똑같이. 그 단원과 같이 덧셈과 뺄셈, 평면도 이렇게 지금 3학년 1학기 순서에 좀 맞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물론 내용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저학년들이 가장 아마 여기서 하면 좋을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문제 풀고 있으면요 조용히 해야 돼. 아니면 수업할 막 이또 저리또 막 그러잖아요. 그 뛰어나는 애들이 엉덩이가 가벼운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퍼즐을 하면 조용해요. 그냥 그거 풀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미로를 많이 하거든요. 한참 있다 보면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막 숫자가 많아도 조용합니다. 요거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고요. 여기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가고요. 여기도 시간이 뭐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전멸했던 문제입니다. 영재 서울교대 영재교육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전멸했던 문제인데 애들이 왜 전멸을 하냐면 저게 아까 있죠 원리탐구랑 저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잘라서요 세조각을 잘라서 사각형 만들라는 건데요. 이게 내각이 삼각형이 안쪽이죠. 내각이 합이 180도를 증명하라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근데 애들은 몰라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도 보면 다 원리탐구 좀 있던 문제입니다. 여기도 제가 그 얘기했던 KGMO에서 100점이 없을 겁니다 했던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줄 거고 오늘. 근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걸 노동으로도 푸는 학생이 있어요. 가장 짧은 건데 이걸 한 명 맞췄나 봐요. 만점자리가 요거 때문에 만점. 내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던데 내가 뭐 한 명이 나와서 내가 이거 벌써 키가 크긴 했는데 노동으로도 맞췄나 봐요. 애들이 하는 학생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퍼즐 초등 퍼즐 수학인데 이건 뭐냐면 이 보면 애들이 그 퍼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이렇게 같이 연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 번을 이제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세 번을 켜서 가장 큰 홀수. 그러면 큰 개념은 이거 하려면 식지법까지 다 설명을 해요. 가장 왼쪽 자리가 가장 큰 거잖아요. 왼쪽 자리가 큰 것을 알아야 되고 홀수를 내면 끝수가 홀수가 되는 거고 그것도 세 번을 맞춰야 되잖아요. 세 번만 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되려면 일단 숫자보다 더 큰 숫자는 없을 거고 9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숫자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900이 돼야 되니까 색깔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야 되잖아요. 홀수 중에서 보면 1, 3, 5, 7, 9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9처럼 보이는데 세 번이기 때문에 9는 안 됩니다. 여기는 또 너무 많이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3 아니면 5인데 5가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해야 돼요. 이게 하나만 보기는 무슨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조용하지. 왜냐면 하나 급하고 누가 얘기하면 여기 때려. 조용히 해서 안 맞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장 작으니까 여기가 좀 작아야 하잖아요. 작으려면 가장 작은 1이나 2나 3, 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이제 홀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이 가장 작거든요. 이렇게 3. 그 다음에 0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써서 홀수가 되려면 요건 안 되잖아요. 이거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 예입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 똑같은 게 있는 걸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할 때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하면서 애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퍼즐이 하나 예인데요. 퍼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나왔던 여기 이것도 거의 100% 똑같은 문제. 재작년 나왔던 영재학 문제. 교대고요. 여기는 교육청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온다 합시다.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머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웠다. 뭐 그러실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근데 애들이요. 딱 1시간 지나면 다 합니다. 애들 그래서 사칙 연산을 보면 처음부터 이거 차례대로 더하기 차례대로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요 바꿔서 풀기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중학교 가면 조합법칙, 결합식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거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이잖아요. 여기서 100이잖아요. 200이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똑같이 그 하는 방법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10이 뭐냐면요 2 곱하기 5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이게 뭘로 보이냐 그러면 돈으로 보입니다. 그럼 너 앞으로 거지로 살겠다 내가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2나 5로 보여야 됩니다. 애들 저는 5하고 2로 보이는데 뭐야 그럼 5, 2를 좋아하거든요. 애들 농담을 안 해요. 나도 그럼 5, 2를 좋아한다 그러지. 2하고 5를 보는 순간 동그라미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10이잖아요. 7, 9, 63. 뭐 당연히 되죠. 이렇게 여기서 앞에서 하면 진짜 욕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하고 정확하고 쉽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나씩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거. 아니면 제일 밑에서 하면 이것들이 연결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집에 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해라. 이거 왜 여기서 해? 이 동그라미를 보는 순간 1호, 5를 보이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겠죠. 머릿속에 쪼갭니다. 그 다음에 25는 이렇게 없애서 4, 7,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기 안 쓰면 공부 잘하는 거 계산기를 안 쓰거든요.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금방 애들 뭐 이제 농담 삼아서 애들 계산기 열심히 쓰고 있는 애들 그냥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잘못 들으면 틀릴 수 있는데 이건 틀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다 하거든요. 이게 이런 게 또 이것도 보면은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면 2, 0, 1, 9 곱하기 4 곱하기 25 하면 여기 2, 2개, 5, 2개거든요 이게. 그럼 동그라미 2개가 하나 어디가 안 쓰였네요? 이렇게 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열심히 2018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팔운동이라고 그래요. 노동하고 있는 어머님들 생각에 막 어떻게 보면 노동 중간으로 뭘 하고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죽습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 계속 풀잖아요? 문제 풀이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아니면 답만 맞은데 넘어가? 뭘로 푼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공부겠습니까? 그렇게도 물론 보기에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겠죠. 장기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순간 왜 떨어진지 모르죠. 어머님들 왜 떨어진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원리 탐구 2에서 나오는데 이건 아주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7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그럼 8이잖아요. 56이 나오는데 이게 5600이 되는데 이걸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 제곱수 찾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여기 전부 얘기가 뭐냐면 십진법에 관한 얘기들이 대부분 다 근데 교육 프로그램에 진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지금 한 3년 동안에 그동안 3년 동안 애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법이 빠졌을 뿐만이 아니고 그 경우의 수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재작년에 경우 수가 빠져가지고 이상한데 이게 영재고 시험이 영재교육은 시험이 아닌데요. 이거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뭐 쪽집기가 아니고요. 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빼버렸던 거죠. 왜냐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나오는데 그거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돌아보니까 영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못하면 조합론이라고 해요. 그게 안 되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나온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 좀 하셔야 돼요. 그 설명에서 내가 다음 주 중에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25니까 28을
4, 7에 28잖아요.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해서 700이 나오고 여기 1이 25가 나오고 이게 너무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애들은 금방 합니다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수학 이게 노동으로 막 해서 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정말 머릿속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이것도 증명도 해야 되고 또 진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미문집까지만 할까요? 예를 들어 선분 있잖아요. 선분 이것도 경수인데 선분 이게 선분이 몇 개냐면 애들 열심히 잘하는 애들만 그나마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럼 제가 그러죠. 야 여기서 처음 한 서너 개 더 찍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죠. 그럼 말세기로 해야죠. 그게 공부나? 근데 그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너희들 목표가 뭐냐? 놀자. 그렇게 놀겠어? 못 놀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럼 보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분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느냐? 그래서 이 B하고 C가 만들어졌네요. 그래? 그럼 이거는 어떨 것 같으냐? A하고 E가 만났네요. 그렇다. 여기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애들이 이제 만약 경수 잘 못하잖아. 그럼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냐고? 4개. B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4개. 다 4개잖아요. 4를 5번 곱하면 어떻게 하냐고?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잖아요. 5 곱하기 4죠. A, B가 뭐야? A, B랑 B랑 같잖아.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애들 경수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덧셈과 뺄셈과의 관계가 경우수가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상당한 지력이라든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거 만약에 여기서 점을 100개를 찍는 분들 내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곱하기 주의사항이 뭐야? 그러면 뭘 것 같아요? 곱하기 주의사항이 뭐냐? 그럼 애들이요. 이거 나대기입니다. 100 곱하기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왜 100 곱하기 그렇게 얘기 많이 하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거죠. 안 되잖아요. 정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거 직사각형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얘도 열심히 하자. 1개짜리 6개 2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하려도 잘하는 애들입니다. 원래 3개 4개짜리 2개 6개짜리 하나 그러면 18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내가 그러죠. 선 내가 몇 개 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날세기 해야 되잖아요. 또 파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했던 것들 1 더하기 1이 뭐냐 그냥 하는데 그 농담 속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노동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문제 하나만 딱 풀잖아요. 이런 문제 수룩히 많아요. 그거 다 풀어버리죠. 그 문제 많이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할겠느냐?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랬잖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그러면 A, B가 이거 그대로 연장성입니다. A, B가 이만큼 연결되는 거다. 또 만약에 이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또 하나만 더 하면 얘들이 그만하시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여기 이렇게 하죠. 아주 잘하는 애들.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과 여기 있는 선분이 만나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직사각형이 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직사각형이 어떻게 된 거냐? 직사각형이 공식이 뭐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왜냐? 그러면 향이요. 향이래요, 그냥 향. 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냐 물어보면 선분이 쌓여서 직사각형이 된 거. 그럼 선분과 선분이 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경우수거든요.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 곱하기 3 나누기 1 곱하면은 3 곱하기 6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많아도 다 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저 문제가 경우에 소화하는 문제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냥 풀린다. 이렇게 했던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습니다. 시간도 모자라지 않아요. 주거라고 난색이 여기저기 학원을 10군데 넘게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애들도 좀 쉬어야죠. 문제를 많이 풀고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머님들한테 답답해서 얘들 문제를 푸는 노동자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교수나 연구원을 만들겠습니까? 그럼 어머님 다 교수나 연구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또 똑같은 노동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그 애들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내가 그 있잖아 세계대회에서 금상받은 그 학생이 조교를 조금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너 어렸을 때 3학년 어렸을 때 지금 이 3학년 너보다 뛰어난 애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랬어요.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게 뭐냐? 학원에 제일 먼저는 이제 제 책임이 크다 하지 학원에 문제가 많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입니다. 어머님들이 애들이 너무 많이 막 쥐잡듯이 잡아요. 그 아마 그때 그 면접하기 전에 이제 오셨는데 그 교대 그 교수님 오셨는데 그때 한 6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때 설명할 때 그 부분 많이 해요. 그분이 대학교 학생들만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1학년 때는 그거 비슷비슷하대요. 2학년 가는 순간 애들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1학년 때는 엄마들이 막 같이 막 해주기도 하고 근데 2학년 때 가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뿐만 그거는 이제 일부 잘해서 그까지 이제 됐으니까 그까지 갔다 온 거고 그 이전에 이미 고등학교 이전에 다 결판이 나버립니다. 그 보면 애들이 식을 안 쓴다든가 이런 경우 보면은 막 문제 많이 풀고 그러면요. 그 보통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그게 나옵니다. 아니면 저학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거는요. 이거는 애들 잘하는 여기까지 딱 풀어주면은 선생님 이거 3차원이네요.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개수 이거는 셀 수가 없잖아요. 뒤에 있는 거 안 보이는데 무슨 수로 세겠습니까? 이거는 이와 같은 풀이 방법들을 모르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험은 이런 게 나와버리죠. 그럼 못 풀죠. 아직은 뭐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것까지 내면 이제 애들 그 전멸을 해버릴 거니까. 근데 뭐 풀 수 있는 애들은 풀 수 있죠. 아까도 18번 같은 문제도 애들이 풀었던 것들 그 중에서 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너무 어려워서 하여튼 여기 하고 나서요. 제가 여기 좀 써놨죠. 잠시 좀 쉬었다가 제가 뒤에 이제 꼭 어머님들한테 공부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내가 좀 쉬었다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만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특히 저희들 학원에 이제 오시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정말 뛰어난 애들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정말 뛰어난 애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애들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볼 때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수학적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이 교육 방법을 어머님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학년 때 학원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어렸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자신의 틀이 잡히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일단 선택을 해서 거기에 좀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애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애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돌머리. 약간 이렇게 보면 처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천천히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해가 갑니다. 얼굴에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있던 저 5학년 저 학생도 많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얼굴이 딱 보여서 내가 질문을 안 해도요. 알았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나쁜 머리가 뭐냐면 어머님들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보기에 막 보면 금방 막 답 써버리고 답이 나오잖아요. 식도 안 쓰고 탁탁 나오는데 엄마들이 보기에 와 이거 엄청난 영재다. 착각입니다. 뭐냐면 그 머리는 외우는 머리입니다. 이게 복사하는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 막 문제 풀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식을 안 쓰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 습관이 안 잡혀요. 근데 다른 데 가면 테스트 할 때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이런 게 위험합니다. 얘는 이런 게 나쁘고 뭐 테스트를 그냥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면서 얘는 뭐가 약하고 뭐가 약한데 이런 형태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이게 좋다는 게 이거가 저기 좋다 저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특히 상이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식만 쓰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단만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상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서는 식만 쓰라고 저기서는 뭐 이제 풀이를 쓰라고 이러면 애들 헷갈립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그랬을 때 한쪽을 이렇게 몰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이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막 머리가 혼동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기다려야 되고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틀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역적 문제 있잖아요. 연역적 문제 지향이라고 뭐냐, KMO 1차랑 KGMO 같은 경우에 단답형이거든요. 답이. 그때 답만 쓰게 풀이하는 방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KGMO 이번에 할 때도 딱 답만 쓰게 하는 거 딱 하루만이었어요. 모의고사 볼 때. 그 전엔 전부 식을 다 쓰게 했어요. 그래도 합격자 굉장히 많잖아요. 3학년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버릇이 나쁘게 들지 않고 그게 오래 남습니다. 자기 했던 것들 일단 쓰면 얼굴을 보기에는 알 것 같잖아요. 시험 안 보고 막 앞에서 이런 거 있어요. 앞에서 이제 칠판이 긴 학원은요 옛날 학원입니다. 그거는 혼자서 막 앞에서 막 글씨도 잘 쓰잖아요. 저는 이제 글씨 잘 못 쓰는 편인데 막 쓰고 이렇게 하면 혼자는 잘하는데 애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해줘야 될 것은 최소한으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은 애들이 한 30분 이상을 다시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걸 다시 써야 됩니다. 쓰고 나서 식을 다시 그걸 넘어오면은 조경하면 채점을 해요. 내가 또 채점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그 기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은요 다 전체 다 애들에서는 공포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숙제 폭탄이 나갑니다. 첫날만 시험이고 첫날 오면 오늘이 제일 애들이 행복한 시간이다. 왜? 시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시험 전체를 모아서 다 보게 합니다. 그걸 어머님들이 보시면서 그동안 식이 좋아졌는지 아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할 때마다 매주 봅니다. 매주 제가 보내니까 시험지에서 제가 빨간 글씨가 제 겁니다. 파란 글씨는 조교 쓰고. 그래서 그리고 연역적 문제는 답만 쓰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령 그때는 잘 보이고 성격이 점수가 잘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점수가 애들을 합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부터 하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시험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이게 그냥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노동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떨 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대상 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처음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지나친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앞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끼하고 거북이 교대 영재교육은 경시대 시험이 나왔다더라고요. 그게 저희 SMP 책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이기는 경우를 써라 이게. 그게 설명회 때 내가 많이 얘기했던데 거기서도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애들이 얘기를 해주길래. 근데 그런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보십니다. 근데 애들 만약 그 시험에서 토끼가 잠자다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다 예상되는 문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애들은 정말 뛰어난 애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답은 내가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애들이 써놓은 것을 내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오르막길.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길, 토끼 못 올라갑니다. 뛰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거북이가 천천히 올라가요. 또 하나 앞에 덫이 있을 때 빨리 가면 죽습니다. 거북이 가다가 얘 토끼 죽었구나. 또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처럼 빠른 길, 천천히 가면서 빠른 길을 가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처음에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자기 틀이 딱 잡힐 때까지. 이런 건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잡히면 그때 선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때 가면 이미 시험까지 앞에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앞에 있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연결 고리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 정석 같은 경우요. 저희한테 잘하는 경우는 기본 안 합니다. 바로 실력으로 바로 가버려요. 한 방에 그냥 끝나게 가거든요. 애들은 거기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어요. 근데 무책임을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바퀴 돌고 나면 이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이해 안 가면 수학이 진짜 어렵구나. 가면서 왔는데 똑똑하고 똑똑해. 그리고 애들 빽빽 돌고 있는데 애들은 한 방에 툭 치고 나가요. 그래서 지나친 선행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는 느린 것 같잖아요. 아까 저 5학년 지금 중3 과정 하고 있어요. 그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위험하니까 보내라고 했어요. 왜냐면 중3 주면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무리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오고 이건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3학년 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은 그 책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거 인수분해 왜 하지? 물어보고 이 책에 인수분해 왜 하는데 써놓은 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참 문제잖아요. 왜 식을 왜 바꿔? 전혀 몰라요. 그 목적 의식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영재고를 많이 수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영재고 수업을 보면은 그 질문이 많아요. 왜 꼭지점의 좌표를 그렇게 만들지? 요게 면접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가 길게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 바꾸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알아야지 자생적으로 커갑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잘할 거고. 근데 애들이 교수님이 얘기한 게 거기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 막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복사하는 머리여서 웬만한 거 다 외워가지고 쓰는데 대학교 가면 그게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구하는 과제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들이 누구는 갔더니 어디까지 했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그냥 심리적 만족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잘해야지. 왜 지금 현재 애들하고 비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가면 금방 투혼해버리거든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왜 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한 문제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특히 입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상력과 관련된 거예요. 공식이나 이런 걸 머릿속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입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합, 그리고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야 되고 문제 설령 단답형 시험이라 하더라도 식을 쓰기 다 해야 됩니다. 식을 쓰고 나야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서울교대 수학을 합격하는 것은요 서울대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식이라든가 증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고난 거에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테이블 할 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영감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때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확인, 즉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애들이 얼굴을 보기 끄떡끄떡하면 선생님 잘 가르치시네, 재밌고 그런데 한 3번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요 한 번 듣고 한 번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 숙제 폭탄을 주는데 어머님들 이거 다 했는데 안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럼 어머님 저한테 약속을 하세요. 점수 낮으면 다시 재시험 볼 겁니까? 그럼 하면 바로 재시험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다 했던 게 잘 안 됩니다. 다 풀어야 돼요. 저희들은 시험 못 보게 합니다. 틀린 거 다 확인하지 않으면 못하게.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정리했던 게 다시 한번 공부한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짧은 기간인데 그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잖아요. 시험 계속 보게 하면서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원리탐구 재수강 하는 경우는 어쩌다 한두 명씩 있습니다. 재수강이 거의 없어요. 재수강 하려면 다시 문제 전체 다 풀게 하거든요. 다시 또 그렇게 해서 풀고. 그러면은 그 한 번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것을 특히 방학 기간에 한 달 정도 지나버리면 애들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봤을 때 옛날에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내가 농담을 하면 답이 손들고 있다고. 딱 보면 답이 손들고 답이 다 나와요. 이게 그런 것들. 그래서 꼭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답만 이렇게 써가 답 맞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머리가 많습니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면 그 풀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 풀이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애들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답을 맞았다. 그 대신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맞히는 내가 감점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이걸 분수로 써야 되는데 소수로 쓰면 감점을 하겠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소수로 쓰면 답에 가면 계산이 틀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걸 빨리 그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소수로 써서 답을 맞히는지 분수로 써서 답을 맞히는 건지 아니면 노동으로 해서 풀었는지 아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을 맞힌다고 잘하겠습니까? 저는 답을 틀려도 식이 맞으면 감점을 거의 안 합니다. 그 대신 답은 많은데 식을 안 쓴다든가 틀리면 완전히 감점을 완전히 그어버린다 그래요. 이거는 안 하면 왜냐면 그걸 뭐라 하냐면 무식 벌금을 내리겠다. 저 안 무식한데요.
식을 안 쓴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 식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지. 식자가 이제 하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먹을 식, 널 먹고 있다. 식을 다 먹어버리고 저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 특히 너 이렇게 해서 놀 수 있겠어? 안 되죠. 여러 가지 가장 바람직한 이게 바람직한 거다. 그 대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또 그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그거 봐라. 너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자 바꿔놔요. 내가 똑같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증명은 똑같은 증명은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의 문제를 바꿔놓으면요 노동을 해서 못 풉니다. 그럼 그거 그렇게 풀리지 않지 않느냐. 그럼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면서 본인들이 식쓰는 방법이라든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학년 떨어진 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공교롭게 또 물리탐구를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좀 서운하시겠죠. 꼭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에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 막 이렇게 문제를 너무 많이 뺑뺑이 돌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뛰어난 애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애들 놀면서도 잘할 수가 있고요. 그 어머니도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친구들 굶으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이 생각만 한다. 저도 언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냐면 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산에 자주 가거든요. 가면서 왜 그때가 머리에다가 그 문제를 이렇게 넣어놓고 와요. 애들이 설명을 하는데 쟤들이 왜 이해를 잘 못하지? 그러면 이제 얘들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메모를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해놔서 짧은 시간에 지금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출제가 그 요즘에 더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애들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얘기했던 원리탐구 방식이고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혼자 풀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아니라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데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꼭 하여튼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식쓰는 방법이라든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